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가지 많은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효과가 확실하고 제가 생각해도 정말 괜찮다 싶은 노드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 주제는 RTX 동영상 업스케일링 노드인데요. 우선 지금 보고 계시는 노드가 기존에 있던 컴퓨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던 비디오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노드이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은 업스케일 된 게 보여지고요. 왼쪽으로 밀면은 다시 원본으로 돌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확대를 좀 해볼까요? 확대를 좀 해보면 피부 결 같은 게 과장되게 표현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이 차이가 워낙 크지가 않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댓글에 이거 그냥 확대 아닌가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이 노드와 관련해서 저도 많이 찾아봤을 때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란조스 방식으로 업스케일링 한 거랑 뭐가 다르냐,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도 많이 계셨거든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었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 이런 생각으로 꾸준히 써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계속 동영상 업스케일 관련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사실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컴퓨어에서 제공한 노드에서는 단 한 가지 기능만 적용을 시켜놨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드를 새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RTX 비디오 슈퍼 레졸루션 해가지고 제가 노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노드 내용에 보시면은 디블러라는 옵션이 있고요. 디노이즈, 그 다음에 하이 비트레이트, 그 다음에 VSR 이렇게 단어가 써 있는데요. 원래는 총 4가지 옵션입니다. 지금 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2패스라고 써 있죠. 사실은 원래는 이제 1패스짜리 노드를 먼저 만들었었는데요. RTX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 이게 처음에 만들었던 노드예요. 모드가 총 4가지가 있고 각 노드에 대해서 파라미터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 조절 옵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노드에 있는 옵션들을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면요. 비디오 슈퍼 레졸루션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요 기능이랑 기존에 있던 노드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 비트레이트라고 써 있는 것도 사실상 거의 비슷한데 설명에는 깨끗한 이미지를 업스케일링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눈으로 구분하기 약간 힘들 정도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디노이즈, 그 다음에 디블러 이렇게 추가 옵션이 있는데요. 디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단어에 걸맞게 약간 노이즈를 살짝 뿌려가지고 다시 깎아내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평소에 디노이즈라고 하면은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디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까칠까칠한 이미지를 약간 부드럽게 표시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안 그래도 AI로 사진을 만들면은 약간 흐릿하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디노이즈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효과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까요? 이미지 컴페어 노드 이렇게 불러오고 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을 연결하고 네, 지금 다시 디노이즈로 설정을 해서 실행 버튼을 눌러보면요. 네, 지금 오른쪽이 디노이즈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치우면은 약간 오히려 더 흐려지죠. 다시 하면 이게 원본인데 치우면은 다시 흐려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본보다 못하다, 우리한테는 용도가 맞지 않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사진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너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 부자연스러울 때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AI로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었을 때는 이 기능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디블러 효과를 한번 보시죠. 디블러 효과 누르고 실행 버튼 눌러보면요. 네, 현재 상태가 원본이고 마우스를 치워보면은 네, 이렇게 좀 더 선명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장면이 지금 디블러 효과가 들어간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점점 더 선명해지는 질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렇지 멀리서 보면은 엄청 자연스러워지거든요. 더 선명해지고 약간 샤프해진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에 대해서 조금 뭐 바꾼다고 크게 달라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지난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를 비교하는 노드가 없었어가지고 제대로 보여드리지를 못했는데, 직접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컴퓨어에서 비디오 관련 노드를 아무리 찾아봐도 쓸만한 게 없더라고요. 비디오 컴페어로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은 제 거밖에 안 나오네요. 네.
아무튼 제대로 구현된 노드도 없고 찾아봐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검색이 안 되는 깃허브에만 있는 그런 노드도 있었는데요. 적용해서 깔아보니까 렉이 너무 심하고 최적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비디오 비교하는 노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지우고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여기가 비디오를 비교하는 노드인데요. 우선 지금 원본 영상이고요. 원본 영상이고 여기서 디블로 옵션을 기본값으로 놔주겠습니다. 여기 보면 1패스, 2패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옵션을 동시에 적용시킨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 보면은 각각 파라미터 같은 것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로우, 미디엄, 하이, 울트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영상의 퀄리티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도를 뜻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마우스로 클릭해서 링크 들어가실 수 있게 세팅을 해놨는데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엔비디아에서 소개하는 각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들이 뜻하는 게 어떤 품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도를 얘기하는 건데, 단어 선택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디블러는 제가 써보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하이 비트레이트랑 VSR 이거는 거의 사실상 똑같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봤을 때 상당히 괜찮다 싶은 조합을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울트라, 두 번째는 하이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한번 결과를 같이 보시죠. 업스케일 사이즈는 지금 이 원본 영상을 2배 확대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재생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영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디노 비디오 컴페어라는 노드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옵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은 슬라이더가 있고, 슬라이더 모드로 가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즉시 확인을 하면서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왼쪽 오른쪽 대칭 구도로 해서 비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퍼런스라는 모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잘 확대해서 보시면은 차이 부분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RTX로 업스케일링 했을 때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건지 난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보셔도 외곽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샤프하게 다듬어 준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뒤에 토글 버튼 누르시면은 영상이 멈추게 되고요. 클릭할 때마다 A, B가 바뀌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차이점이 명확하게 보이죠? 이렇게 비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크게 보고 싶으니까 여기 Full이라고 써있는 버튼을 눌러서 전체 화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바꿔서 나갈 때는 ESC 눌러서 원래 화면으로 복구가 가능하고요. 다시 전체 화면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음성도 지금 제가 A 라인 하나만 연결을 해놨는데 B 라인 연결해 놓으시면은 하단에 음성도 A, B 원하는 거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소리를 들으면서 보고 싶으니까 A 눌러 보겠습니다. 네, 지금 소리가 나고 있고요. 전체 화면으로 바꿔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지금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원본이고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치우면은 업스케일링 된 겁니다. 동영상 업스케일링 된 건데요. 이렇게 치워보면은 네, 어떻게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제 모니터에서는 너무 차이가 심하게 보이는데 유튜브에서 보실 때도 차이가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4K 화질로 업로드를 할 테니까 해상도를 조금 올려가지고 시청을 해보시면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클릭을 하면 다시 재생이 되고요. 네, 이렇게 비교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LTX로 만든 동영상을 선명하게 해주면서 블러 효과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토파즈 AI라는 그런 유료 모델 말고는 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흔히들 동영상 업스케일링을 할 때는 시드 VR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이런 게 된다 이런 거 수준이고 실제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제일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냥 사진 한 장 정도 업스케일링 할 때나 주로 쓰시지, 동영상에다가 업스케일링을 저걸 걸어 놓으면은 10초짜리 영상을 업스케일링 하는데 거의 뭐 30분, 50분 이렇게 걸리기도 하거든요. 제대로 키우려고 하면은. 근데 이렇게 RTX 업스케일링 방식을 이용을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길어야 뭐 한 1분 걸릴까요?
그 정도로 속도 차이가 워낙 심하게 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가장 정답지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한번 돌려볼까요? 네, 지난번 영상에서 만들었던 영상을 재활용해가지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업스케일링 버튼 눌러서 다시 비교를 해보면요. 네,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소리가 나오는데 소리를 끄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원본이고요. 약간 흐린 상태로 되어 있죠. 마우스를 치워보면은 이렇게 바뀌고요. 전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치워보면은 이렇게 바뀌고,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됐을 때도 마우스 치우면은 이렇게 보이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 원본이고요. 이번엔 마우스를 완전히 치워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확실히 샤프한 느낌이 생겼죠? 이거는 약간 안개 낀 것 같이 뿌연 상태에서 확실히 선명해지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다시 돌려가지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놀고 싶어.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단 말이지. 네, 이런 식으로 업스케일링이 잘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노드 구조를 좀 바꿔볼 건데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요거는 선을 빼서 잠깐 치워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갖다 놓고, 네, 업스케일링을 하고 싶은 영상을 비디오 로드 노드를 통해서 불러오시고요. RTX 업스케일 노드를 가운데 놓고 이미지 선을 연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할 노드를 불러와 주시고 오디오 선을 그대로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오디오 선을 이렇게, 이 뒤에 가려서 좀 안 보이죠? 네, 오디오 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이미지 선은 왼쪽에서 이렇게 입력해서 출력한 것도 컴바인 노드로 넣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됐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영상이 대략 550 곱하기 550 정도의 사이즈인데요. 이거를 컴바인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 버튼을 누르면요. 네, 지금 왼쪽부터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제 컴퓨터 기준 7초가 걸렸네요. 7초. 7초가 걸려서 이렇게 동영상이 선명해지면서 사이즈도 2배로 확대가 되었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했던 거는 동영상의 해상도가 낮고 길이가 짧기 때문에 금방 끝나고 메모리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동영상을 하나 추가로 불러왔는데요.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즈가 대략 1080p 정도의 크기거든요. 1856 곱하기 108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동영상을 2배로 업스케일링하고 그 다음에 디블러 효과까지 주입을 한다면 상당히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실행 버튼 눌러서 진행을 해볼게요. 진행을 하면서 메모리 사용량을 봐야 되니까 메모리를 한번 보시면은 36기가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43기가, 네, 방금 보니까 거의 32기가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1080p 정도의 영상을 업스케일링해서 저장까지 하려고 하니까 지금 계속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약 30기가 정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보다 더 크고 더 긴 영상이다 이러면은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엄청난 메모리를 요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사양 컴퓨터가 아니면 다른 분들은 실사용하기 좀 힘들잖아요. 일단은 잘 볼까요? 전체 화면으로 한번 해서 보시죠. 네,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치우면은 이렇게 블러 효과가 나면서 잔상이 심한 구간에서도 약간 또렷하게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원본 자체가 어느 정도 흐리기 때문에 끌어올린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괜찮다. 지금 보면은 아웃라인이 특히 강조가 많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슬라이더로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확실히 뿌옇게 블러 효과를 제거해 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비교 노드를 바로 연결시켜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기본 영상, 그 다음에 이 업스케일 노드, 그리고 업스케일 된 영상 이렇게 다 묶어 가지고 한 번에 표시를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가 미친 듯이 높게 올라가서 터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처음에 여기서 비교 노드 없이 영상을 만드시고 원본을 넣고 업스케일링 된 영상이 최종적으로 저장이 되었으면은
지금 비교 노드에 보시면은 주소가 있어요. 여기 브라우저 오픈이라는 버튼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거는 컴피 UI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웹페이지에서 비디오를 불러와서 직접 돌려볼 수 있는 식으로 제가 이것도 만들어 놨거든요. 로우 램 유저분들을 위한 제 배려입니다.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자주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테스트를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원본 영상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넣어주시고, 네, 그러면은 완성이 되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하면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얼마나 드는가 한번 보죠. 지금 30기가 정도가 상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거를 돌려서 테스트를 해보면요. 네, 지금 메모리가 거의 안 올라가죠? 비디오 비교를 하고 있는데 메모리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렉도 없이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런 식으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 비교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고, 스왑 버튼 누르면은 왼쪽 오른쪽 바꿔가면서 비교하실 수가 있거든요. A랑 B가 위치가 서로 바뀌어가면서 표시가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RTX 비디오 슈퍼 레졸루션 노드를 활용해서 업스케일링을 하고 비디오 컴페어 노드를 통해서 비교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이 노드가 너무 무거워서 쓰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웹페이지에서 실행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RTX 노드를 사용해서 이 업스케일링 하는 게 너무 무거워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정하면 좋은 워크플로우를 알려드릴 건데요.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드 비디오 노드가 있잖아요. 여기서 메타 배치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비디오 컴바인 노드에도 보시면은 메타 배치라는 입력 단자가 있죠. 여기다가 하나만 연결해 주시면 되거든요. 메타 배치에서 이렇게 끌어가지고 마우스를 띄워 보시면은 메타 배치 매니저 이런 노드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끌어와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여기서 한 줄 더 빼가지고 왼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노드 하나에서부터 선이 하나 두 개에서 똑같이 연결이 된 거고요. 이렇게 설정하면은 어떤 차이가 생기는 거냐, 여기 보시면은 프레임 펄 배치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16프레임마다 한 묶음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 16프레임 처리하고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병합한다,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동영상이 241프레임이 원본 영상인데, 기존 방식대로 하면은 241프레임을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니까 시스템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하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처리를 하니까 시스템 메모리를 덜 차지하지만 시간은 조금 더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메모리 사용량이 33.6기가, 5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재생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요. 네, 메모리 사용량은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콘솔 눌러서 여기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나 보면은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숫자가 올라가죠. 16개의 세트로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진행이 되었고, 네 번째 진행하고 있고요. 메모리 사용량 지금 보시면은 38기가, 37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보시면 40기가 좀 넘었네요. 그러니까 아직도 10기가도 안 올라간 상태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용자분들이 메모리가 작게는 16기가, 그 다음에 보통 32기가, 그리고 많게는 64기가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아직도 10기가도 안 올라갔으니까 거의 공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VRAM 사용량 메모리도 지금 제가 기본적인 메모리 VRAM 사용량이 평소에 한 2기가에서 3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기가도 안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도 엄청 작게 먹고 VRAM도 2기가에서 3기가밖에 안 먹는다. 그러니까 거의 공짜로 업스케일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배치로 한다고 해서 품질이 저하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사양 컴퓨터에서부터 고사양 컴퓨터까지 모두 다 똑같이 쓰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은 동영상을 만들고 나서 이런 방식으로 업스케일링 안 하면은 바보다.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적용 안 하면은 손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서브 컴퓨터에서도 테스트를 다 해본 거기 때문에 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동영상 보신 분들이 설치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설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컴퓨I 상단에 보시면 매니저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커스텀 노드 매니저, 그 다음에 검색에서 디노 커스텀 노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제가 만든 노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요거를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RTX 노드를 실행시켜줄 백엔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이게 정말 설치하기 힘들고 정말 지옥 같은 그런 노드 중에 하나예요. 설치했는데 안 되고 거부당하고 오류 나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안 되고 정말 문제가 많은 노드라서 그거를 정말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컴퓨I 폴더로 들어와 주시고요. 이 경로는 각각 설치한 경로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어쨌든 컴퓨I 설치한 폴더로 들어와 주신 다음에 하위 폴더에서 커스텀 노드라는 폴더로 진입을 해주세요. 커스텀 노드 폴더로 들어오셨으면은 리스트 중에서 디노 커스텀 노드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네, 디노 커스텀 노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안에서 다시 한번 툴이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툴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 주시고 여기 들어와 주시면은 install RTX VFX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자동 설치 실행기입니다. 이거를 클릭만 하시면은 모든 필요한 거를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 예전에는 제가 포터블 버전만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포터블 버전, 데스크탑 버전, 스테빌리티 매트릭스 사용자분들까지 모두 설치하실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으니까 한 번씩 써보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설치하기 전에 그냥 실행을 해버리면 오류가 나거든요. 컴퓨아이를 종료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컴퓨아이를 종료를 해주고요. 백엔드를 꺼주겠습니다. X 버튼을 눌러서 꺼주시고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요. yes, no 하는 게 나오는데요. Y 눌러주시면은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Y 눌러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 공식 경로를 따라서 지금 이것저것 받고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순서대로 다 받아지니까요. 약간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현재 잘 받아지고 있나 보시려면은 여기 이더넷 보시면은 지금 계속 받고 있죠. 여기 표시가 되는데 잘 받고 있는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초록색 메시지까지 나오면서 인스톨이 완료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왔고요. 여기서 아무 키나 누르면은 종료가 됩니다. 이러면은 설치가 끝난 거예요. 이것 말고는 하실 게 없습니다. 다 이렇게 설치가 끝났으면은 다시 컴퓨아이를 실행시켜 주세요. 네, 컴퓨아이를 재시작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노드를 설치하시고 테스트를 해보실 때는 여기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여러 개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도 조절해보시면서 써보시고 밑에 있는 부분들은 출력되는 이미지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내용이니까요. 한 번씩 보시면서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RTX 노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딱 5분짜리 영상 만들려고 했는데 자꾸 말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오늘도 30분짜리 영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상 추가로 올려야 될 것이 한 10개 정도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해서 좋은 정보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